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우리 시간에서는 이 동양 철학 사상의 중요한 존재들 쭉 만나보는 시간이 있죠. 오늘은 도가의 장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를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은 정말 너무나 익숙한 존재죠. 삶이 어렵고 각박할 때마다 찾게 되는 그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고뇌로부터 해방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비판과 초월 그리고 조화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각성된 상태로 이끌어주는 게 바로 장자의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문들을 다 진단해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잠시 후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은퇴 후 지금은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에 계신 이강수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자 연구자로 바로 이분입니다라고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자 연구로 석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한국도가철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강수 교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학위를 장자로 쭉 하셨으니까 그냥 젊은 날부터 장자와 함께 그냥 쭉 살아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에게 장자는 뭡니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자기의 스승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종교적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선생님께는? 네, 저는 그 장자의 문체가 대단히 자유분방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상과 철학도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여기에 매료되어가지고 그런 점을 흠모해 왔습니다. 선생님도 자유분방함에 대한 갈구가 많으셨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노장 사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더 많이 이제 이 두 분의 사상 체계를 일컬어서 이제 도가다, 더 나아가서 도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자를 붙인단 말이죠. 일단 도가에 대해서 또는 도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도교는 한나라 초기에 장도릉이라는 사람이 성립시킨 종교입니다. 네. 노자와 장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네. 노자는 철학을 일종의 시적 형식을 빌려서 철학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장자는 시적 형식을 빌린 것이 아니라 산문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주로 우원을 써서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행적이 그렇게 자세하게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기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노자 같은 경우에 그 청우도라고 그러네, 푸른 소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녔다 등등요. 그분들의 그 어떤 행적이나 됨됨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청우도라는 것은 그 한나라 초기에 유향이라는 대학자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쓴 열선전이 있어요. 그 열선전에 의하면은 그 노자가 상스러운 기운이 서린 가운데 푸른 말을 타고 관을 지나가는 것을 관령 윤희가 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우도 하면은 바로 신선을 연상시킵니다. 장자는 노자의 후계자로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다. 이름은 주. 전국시대 중기 송나라의 몽에서
온나무 밭을 관리하는 말단 공무원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후 운둔 생활을 하며 학문과 사색에 전념하는 자유로운 생애를 보냈다. 위나라 재상이 된 같은 고향 친구이며 중국 고대 논리학파인 명가의 대표적 인물인 해시와 친교를 가지며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다. 특히 장자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시류에 따르지 않고 초연한 삶을 일관했다는 점이다. 그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각 나라들에게 유능한 인재가 요구되는 시대였다. 제후들은 지식인들을 찾아 벼슬을 주어 자신의 옆에 두고 싶어 했다. 지식인들은 또한 제후 앞에서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며 벼슬을 얻고 싶어 했다. 장자 또한 초나라의 위왕으로부터 초빙 제의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전원에서 자유롭게 사는 길을 선택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중심에 자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네, 장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 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묵자와 마찬가지로요. 어떤 정사의 기록물로서 장자의 삶의 흔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죠. 일단 장자가 아주 한미한 말단 관직을 역임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제후한테 재상 자리까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하고 관직에 나서지 않았다. 뭐 이런 등등을 저는 그 일반 자료에서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에 다 장자라는 책에 들어 있습니다. 네. 7원이라는 동산인데 그 국립공원인 셈이죠. 그걸 관리하는 네. 하급관리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 초나라 당시 강대국 중에 하나인 초나라 위왕이 장자를 재상으로 초빙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속박된다고 해가지고 사양하고 천원에서 자유롭게 일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나라 하면 뭐 상당히 이제 큰 국가인데 그 정도 제의를 할 정도면 장자도 이제 생존기에 상당히 그 성과가 있었다. 이름이 드높은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학자들이 해시라는 학자는 이제 큰 학자인데 네. 그런 학자들이 장자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 보면은 당시 그 현자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건 알 수 있죠. 네. 우화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뭐 혼란스럽다 할 때 이제 혼돈, 그것도 보니까 이제 장자의 그 우화도군요. 저 북쪽에, 그러니까 북해에 홀이라는 왕이 있고, 저 남해는 뭐였던가 숙이라는 왕인데 가운데가 이제 혼돈이고, 이 혼돈이 이 위아래 사람들 잘해주니까 이제 도와주느라고 고마움의 뜻으로 혼돈에게 이제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구멍을 7개 하루하루 뚫어줬더니 죽어버리더라, 뭐 그런 얘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보는 사람마다 자기식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돈의 우화는 선생님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일본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카다 히데키, 이 사람이 자기는 중성자 이론의 가설을 장자의 이 글을 보고 터득했다, 그렇게 썼어요, 글을. 네. 근데 물리학자들이 그 요새 정교한 그 기기들을 사용해서 미시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그 미시의 세계는 분할되지 않고 딱 붙어 있는 혼연일체의 세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실제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되어지는 것이
일치가 되는 그런 세계를 발견하고 이 장자의 혼돈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진 거죠. 혼돈이라는 것은 남도 북도 없고 미도 추도 뛰어넘고 주관과 객관도 뛰어넘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은 근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통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얻는다. 지식의 원천은 감각이다. 이렇게들 주장하는데 그런 감각으로는 그 혼돈의 세계를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인간의 감관 기관으로 판별하고 느끼고 이러지 말라는 그 그렇죠. 이전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지금 뭐 장자 우리가 무위자연 할 때 그리고 인간을 뛰어넘어 있는 인간이 아닌 어떤 삼라 만상 속에서 이제 뭐 정신이 다 깃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과연 장자가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성찰을 했을까? 장자의 인간관이 궁금해집니다.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 끝없이 알고자 하는 존재, 뭐 이런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자 책을 보면은 비부라 이런 표현이 슬프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그 인간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이요. 연민.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소중하지 않은 대상의 욕구를 느끼고 알아도 되지 않을 때에 알라고 하고 그런 알려는 성향과 욕구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한 그런 무력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그 무력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자유분방 이런 세계가 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들이 왜 자기 삶을 그렇게 하찮게 영위하느냐. 그렇죠. 얼마든지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든지 자기의 좋은 감정, 좋은 생각 이런 것을 살려내 가지고 참 사람으로서 살아갈 길이 있는데 왜 저렇게 그 참 사람이 아닌 길을 그렇게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혹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혹되어 있다. 그 미혹되어 있는 속된 분별 말이에요. 무엇은 더 아름답고 무엇은 추하다. 무엇은 더 귀하고 무엇은 더 천하다. 무엇은 더 부유하고 무엇은 더 가난하다. 뭐 나와 남 이런 이제 소위 분별 말이죠. 뭐 이런 분별을 뛰어넘으라는 얘기는 왜 저 불가에서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불가적인 가르침하고 이 지금 나오는 도가의 이런 명제하고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는 사실 한나라 영제 10년에 들어왔으니까 그 노자나 장자보다 훨씬 뒤에 중국에 소개되는데 이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려고 할 때 그 노장 사상을 빌려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이불교라고 합니다. 격이불교. 그래서 불교에는 불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그 노장 사상이 많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고유한 가르침인 줄 알았던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은 도가의 영향을 먼저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전달된 거라고 할 수 있군요.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그것이 변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붕새이다. 그 붕새의 등어리는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솟구쳐 날 때 그의 날개가 마치 하늘을 덮은 구름과 같았다. 이 새는 바닷물이 출렁일 때 남쪽 바다로 날아가고자 한다.
이 남쪽 바다는 큰 호수이다. 네, 지금 보신 부분은 대단히 유명한 데죠. 장자 소유편에 처음 가장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인데, 이 붕세 비상이 뭘 의미하느냐, 뭐 몇천 미터나 되는, 뭐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할 리는 없고 하나의 이제 비유일 텐데요. 이 자유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 붕세의 비상은 우선 그 바다에서 해풍이 불 때 효리바람을 타고 구만리 상공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6개월 여정에 남쪽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걸로 등장하는데, 네. 이 구만리 상공으로 솟구친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 소용돌이가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거군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도남이 유토피아 이상 세계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붕세가 처음 올라갈 때 바람에 의존해야만 일단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 소용돌이. 예. 아, 이게 우리의 현세를 묶는 온갖 이해관계들, 물질들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의 비상으로 붕세가 이제 저 남쪽으로 가는 그걸 얘기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자유의 성격, 이 장자가 바라본 자유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속박으로부터 마구 벗어나는 게 자유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그 자유가 허망한 것일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자유라는 걸 이제 자신을 가두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이제 억압하는 생각으로부터 노연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컨대 생각의 종류 중에는 망상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구 분별 없이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이 억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억압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억압인 수가 상당히 많은데, 장자는 그로부터 그냥 벗어나자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이 망상이라는 건 이제 사실이나 이치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 이런 것을 이제 망상이라고 아마 해야겠죠. 예. 근데 장자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자가 이제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람마다 그 생각이나 감정, 자연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이 자기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구름이 달을 가르듯이, 또 구름이 태양을 가르듯이 가리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재물이랄지 공명심이랄지 네. 사회적 지위랄지 뭐 자녀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가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매인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자기 속에서 싹 트서 우러나와 가지고 솟구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재물에 가려면 그림에 솟기가 어려 가지고 좋은 그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 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에 가리면은 좋은 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하여간 뭐든지 가림에서 벗어나야, 그것을 요새는 불교에서는 애응지물이라고 하죠. 네. 애응지물. 그런 데서 벗어나야 한다 이거죠. 그렇군요. 하여간 그 장자가 거듭거듭 각종 우화와 설명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그러니까 이른바 세속적인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기 자신이 해방되라,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되어 옵니다. 근데 이제 장자가 세속 철학으로 호소력을 갖는다는 게요, 이제 쉽게 풀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장자 철학을 접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걸 텐데, 그 중에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떤 삶의 허무감에 대한 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교가 특히 많이 하는 일이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죠. 계속 높은 지위도 없고 재물도 쌓고 뭐 또 좋은 관계도 맺고 내 삶이 참 좋은 것 같다라고 남이 볼 때는 정말 충족된 삶인데, 근데 그 본인은 이게 다 무엇이란 말인가, 자기가 그토록 열망하고 노력해서 쌓아온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한 그런 이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수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런 허무감에 대해서 장자가 일련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대목은 어디서 찾아서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참된 사람을 진인이라고 그래요. 참된 사람 진인. 진인. 예. 이 진인이라는 표현은 장자의 다른 표현으로도 등장합니다. 지인이라고 하면 이제 지극한 사람. 또 전인 하면은 자기의 좋은 것을 다 실현한 사람. 전인하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네. 자기가 본래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성향을 다 고스란히 다 살려낸 사람. 이런 사람은 전인. 그러니까 장자는 지인이나 진인이나 전인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진인이나 전인이나 지인을 추구하는데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느끼는 것은 허무감이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본 끝에 느끼는 공허감, 그걸 대상으로 했던 말이 아니고 그냥 무언가 삶을 추구하지 않는 그냥 참된 삶을 추구하지 나는 삶. 예. 삶이죠.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예. 헛것을 보고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죠. 네, 네. 나 열심히 살았다 그러는데 네, 헛것 보고 정말 살다시피 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에다가 일생을 투자해서 매일 해서 빌딩 갖고 있는데 장자가 보자면 정말 헛것을 보고 그 헛것에다 인생을 참 애를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그 자기를 닦는 방법, 즉 헛것을 보지 않고 제대로 그러니까 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겠죠. 구체적인 수양법에 대해서 장자가 일러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심재, 좌망 이거는 일반인에게도 좀 용어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현재 자기 심성은 때와 먼지가 끼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 얼굴도 날마다 이제 뭐 때와 먼지가 끼니까 씻어내는데 자기 마음, 심성은 날마다 안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성을 닦는 그 방법이 장자에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수반덕이라고 그래요. 심성을 닦아서 자기의 참된 자아로 돌아간다. 덕으로 돌아간다. 성수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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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란 말은 요새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만은 장자가 쓰는 자연의 뜻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네. 예,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자연도 외재적인 자연. 나무와 풀이 있고 예, 뭐 산천 그걸 의미하는 그런 게 자연이 아니라 아니었군요. 천지만물에 또 자기 자아에 또 자기 심성의 근원의 세계를 지금 아주 심층에 있는 근원의 세계를 자연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이 살아서 싹 트서 나오려면은 그걸 가리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씻어내 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수반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런 공부가 잘 된 사람들의 이제 가면은 그게 이제 심재니 좌망이니 이제 이렇게 심재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재개한다 그런데 마음을 재개하면은 자꾸 근원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그 감관의 세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마음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더 심층에 있는 기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기의 세계에서 이제 그 도와 만나게 되는 그것이 심재고 좌망은 불교에서 그 참선하는 분들이 정조해가지고 그 무아 무념무상 그 세계에 몰입해가지고 예. 이 세계 자기 밖에 있는 세계도 잊을 뿐만 아니라 자기라는 존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망이 한자만 그대로 직역하자면 좌는 이제 앉을 좌, 망은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데 자기 세계도 있고 자기도 무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불가의 그 선불교에 그 참선하는 게 혹시 그렇다면 이 장자의 좌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은 예. 중국 불교에서 세워진 종파입니다. 예. 이 종파는 그 장자 사상과 인도의 요가 사상이 결합해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교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도가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용. 우리나라 절에요, 사찰에 뭐 삼천각, 칠성각 모셔둔 게 그렇게 허황된 것만은 아니군요. 그런 견지로 보자면요. 삼천각 이것은 이런 것은 그 우리나라 그 토속 신앙에서 산신령 모셔두고 신앙하는 것을 불교에서 수용한 겁니다. 예. 근데 삼천각은 사실은 도교의 삼천각이거든요. 예. 그 도교 사상을 불교에서 수용했고 중국에 요새 가보면 순수한 이제 불교 사찰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에 예. 순수한 불교 사찰이 많지 그러네요. 중국에 가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사찰에 그렇게 어떻게 저 산신령 모셔두냐 하는 비판은 그건 옳지 않군요. 오히려 그렇죠. 자연스러운 예, 거예요. 예. 불교와 그다음에 도교 내지는 이 민간 무속의 상당 부분이 서로 이렇게 결합해 갖고 나가는 그렇습니다. 양상이 예. 그런 거군요. 선생님, 전 이강수 교수입니다. 세월을 건너뛰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운둔에 있으려고 했더니 자네가 자꾸 날 세상으로 불러내는구만. 자네와는 대학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나?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오늘 전 무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무의하면 먼저 무의도식이라는 말부터 떠올리지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말이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날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부정이지. 날 내버려다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근거 없는 강요, 규칙,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입니까? 개개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인지요?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 있다는 상식을 부정하는 것이네.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만물을 관리하는 하늘의 이치에서 본다면 인간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죽음, 개인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일들도 사실 작은 변화에 지나지 않네. 우주의 기운이 한번 살짝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까? 그런데 인간의 근심과 괴로움을 내 안이 아닌 다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인간의 주관적인 것을 다른 인간에게 강요한다는 것을 난 부정하는 것이네. 그렇다면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변화는 그 내재된 힘, 조건들이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그냥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거야. 자연을 가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난 해줄 말이 있다네. 세상에 그 자체로 충분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자연이 아닐까? 인간도 그러한가요? 그렇지. 개별적 인간도 그 자체로 충분하고 아름답다네. 가공하지 않고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 흘러가도록 두는 것.
스스로 좌망해서 심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말하는 인간다움은 바로 그런 것이군요. 원래 상태로 내버려 두어 그 상태에서 스스로 변화하도록 두는 것. 그렇지요? 이보게, 생사를 초월한 인간에게 죽음은 죽음일까?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지.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하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고뇌와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평생 아등바등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다움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말이네. 이 교수는 어떤가? 잘 돌아보게. 저 말입니까? 진인은 아니어도 선생님의 사상이 주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게. 언젠가 자네만의 직관으로 모두 파악하게 될 거네. 그럼 난 이만 돌아가겠네. 날 너무 자주 찾지는 말아주게. 네, 두 분 대화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죠. 장자가 하는 말씀인데, 언젠가 자네만의 직관으로 모두 파악하게 될 거네. 그리고 나 이제 돌아가겠네라고 장자가 말씀하고 떠났다고 저희들이 이제 가상을 했습니다. 이 장자의 바로 직관의 세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유롭고 싶다, 모든 구속과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또 진인이 되고 싶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산천이 아닌 그 본래적인 것, 그 모든 것에 도달하는 하나의 이제 방식으로 장자가 상당히 강조한 게 직관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장자적 직관의 얘기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직관이란 말을 송나라 불교에서는 화련관통이라고 합니다. 화련관통. 화련강통. 화련관통. 관통, 예, 예. 예. 관통. 툭 트여가지고 푸는 것. 하나가 되는 세계. 화련관통.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 언어를 통해서 이제 뭘 알려고 합니다. 네. 또 지식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알려고 해요. 근데 자기와 근원의 세계가 통하려면, 막힘없이 통하려면 그 언어가 가운데 끼어도 안 되고, 문자가 가운데 끼어도 안 되고, 지식이 가운데 끼어도 안 되고, 가운데 끼는 게 없어야 한다 이게요. 네. 나와 근원의 세계가 그 가운데 끼는 게 없이 이제 만나는 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뭐 장자 철학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삶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후세에 이제 미친 영향, 뭐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아시아 종교 전반에 아까 선종에 대한, 선불교에 대한 영향력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자가 이 어떤 정신세계에 미친 그 후대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민화 같은 걸 봐도 호랑이와 신성이 있고, 중국의 민화 보면 용이 등장하고, 일본의 민화를 보면 원숭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선 사상의 원형입니다. 노장 사상이. 그리고 이제 한나라 초기에는 황노도라고 해가지고 그 노장 사상이 명가 사상이랄지 법가 사상이랄지 이런 거 결합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데도 한 90여 년 동안 응용됐습니다. 아니, 노장 철학이 법가랑 결합해갖고, 법가랑 결합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 원리가 된 적도 있다고요? 그것을 황노 사상이라고 합니다. 한나라 초기에. 한나라 초기에. 90년 동안. 예.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그 장자사상, 도장사상이 이제 주로 명상을 통해서 그 좋은 점들이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 열정과 몰입과 그런 좋은 현상들이 나온다는 것이 심리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단위 종교체로 기능하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 두루두루 녹아 있고 또 현대인들이 문명에 지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 항체로서 역할도 하고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철학자 이강수 교수와 더불어서 장자의 철학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책, 어떤 글귀 만나보도록 할까요? 장자. 예, 장자 안에 있는 그 한 대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둔 스님은 어떤 일에도 좌우되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소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말하기를 대저 소요라는 것은 지인의 마음을 설명한 것이다. 지인은 만물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따라 흐뭇해하며 자유로운 세계에서 무궁하게 논이며 만물을 만물되게 하되 어떤 것에 의해서도 걸림이 없다. 그렇게 되면 아스라이 자기를 잊고 현묘하게 감응하되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아도 신속하게 된다. 그러면 눈 녹듯이 마음이 쾌적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소요하는 까닭이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보면 소요유는 갖가지 사람들과 얽혀 일하되 거리낌 없이 자유롭고 여유작작한 모습이다. 사람들과 어울려 자유자재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 글을 지은 작자의 이상이다. 이러한 경지에 오르려면 다른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되 자연의 규율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무대의 소요, 즉 절대의 자유라고 한다. 그러한 자유는 무기, 즉 사적 자아의식을 녹여내야 가능하다. 그래서 말하기를 지인은 무기다라고 한 것이다. 네, 낭독 잘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이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그 소요라는 데 대해서 곽상설과 지둔설이 대립됐었는데, 곽상설에 오면 사람들이 배고프면 뭐 밥 한 그릇 먹고 목마르면 물 한 모금 마시면서 그 자족할 수 있는 것도 소요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둔이 이 곽상설을 정면으로 그 부정하고, 그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무대의 소요라고 합니다. 무대란 건 의존함이 없는 소요다. 옛날 맹자책을 보면은 조맹이라는 사람이 귀하게 해준 사람은 조맹에 의해서 천하게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 조맹에 의해 의존해가지고 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은 귀하게 되었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천하게 되었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다. 그 좋은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나름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것이 귀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새 보면은 남이 했다더라. 남이 이러더라. 뭐 거기에 막 쏠린다 이게. 네. 자기 나름의 판단이 없다 이게요. 예.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장자의 어떤 비판 정신 이런 걸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문제 제기자로서가 아니라 장자가 이렇게 폭넓게 현대인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게 모두가 앓고 있는 한 문제, 즉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어떤지 삶의 행복,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것 같고 또 느끼게 해줄 것 같고 뭐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정리의 말씀으로 부탁드리는 건데요. 장자의 행복관이라고 그럴까? 어떤 얘기가 담겨 있는 걸까요? 장자에는 지락편이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글이 있어요. 지락이라는 건 이제 지극한 즐거움. 예. 근데 그 장자는 행복이라는 말을 쓰기를 안 좋아합니다. 행복은 우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락이란 말을 쓰는데, 락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이제 욕구와 충족이 균형을 이룰 때 느껴지는 미묘한 심리 상태, 이걸 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차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차를 마셔서 욕구가 충족돼서, 술을 마시고 싶어서 술을 마셔서 욕구가 충족돼 가지고 즐겁고, 이렇게 그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걸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장자가 볼 때 그런 것은 즐거움이 아니다 이게요. 참된 즐거움, 이것을 지락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이제 무의자연의 예. 무의에 이르러서야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갔을 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본성의 즐거움이지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감이다. 그런 그 몰입경지, 네. 무아경지, 이런 데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말하지, 그 세속 사람들의 그 욕구 충족, 이것을 즐거움이나 행복이라고 장자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네요. 네. 장자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전생을 투자해서 무엇인가 몰입할 때 행복이 몰입할 느껴지는 때 그 통찰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좋은 생각, 좋은 감정, 기성에 때묻지 않은 생각, 이런 걸 이제 창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거에 솟구쳐 나온다 이거죠, 막. 이런 것을 이제 참된 즐거움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마무리로 삼아 얘기해 주신 장자의 행복관이라고 그럴까? 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선생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철학자 이강수 교수와 더불어 장자의 세계 이렇게 저렇게 소요를 해봤습니다. 얘기 과정 동안에 이제 영화 같은 게 이제 떠오르는데, 미국 몬태나주의 그 강물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세대 간의 불화가 해소되는 그 유장한 그 강물의 모습이요, 흐르는 강물처럼. 그 영화 기억하시는 분도 참 많더군요. 소설 작품도 있습니다. 팀 보울러, 아주 성장 소설 좋은 작품을 쓰는 분이죠. 리버보이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와 리버보이 간의 그 얽히고 설키는 인생살이 얘기들. 이 모든 풍경 속에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장자의 사상이라는 게 어쩌면 흐르는 물 같은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구획되지 않고 갇혀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폭포가 되기도 하고, 또 무슨 시냇물이 될 수도 있고, 각기 모습을 달리하면서도 물이라는 하나의 실체로 흘러갑니다. 뭐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아마 장자가 현대에 미치는 통찰은 느낄 수 있는 사람만큼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자는 큰 우물을 던져놓은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장자에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많은 선현들, 선각자들, 또 지혜로운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장자가 갖는 위상에 대해서 새삼 인식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